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도발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워싱턴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건데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회담이 끝나면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이렇게 했고 수차례 그 공동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철통 같은 안보 공약, 네. 또 해구산과 확장 억제 이런 것들이 공동성명의 일부로 포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별도의 문건으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양 정상 간에 합의하고 발표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네. 이게 결국 나토의 NPG, 핵 플래닝 그룹, 이 계획 그룹과 같은 그런 형태의 한국식 협의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름이 좀 다르죠. NCG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핵 협의 그룹인데 사실은 모든 전략이나 작전이나 정책이나 훈련이나 이 모든 것은 협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미가 핵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핵 전략을 기획하고 그걸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융합해서 운영성을 극대화시켜서 북한의 핵 위협에 즉각적으로 맞서고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확장 억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겁니다. 신뢰할 수 있냐. 그동안 말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게 되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 대한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다. 철통 같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한다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내용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핵 자산 있지 않습니까? 3대 핵 전략 무기를 포함해서 재래식 무기, 사이버, 우주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확장 억제, 총동원을 하는데 앞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SSBN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략 핵 잠수함인데 이건 SLBM, 핵 탄두를 장착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정말 큰 대형 잠수함이죠. 네. 매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대 이후에 한반도 인근에 배치가 안 됐었는데 이걸 정례적이고 가시적으로 이걸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이 워싱턴 선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획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도상 연습을 해나가고 그리고 서로 확장 억제를 실행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것은 결국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신설에 합의한 핵협의그룹의 경우 나토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나토에는 전술핵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 합의에는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대신에 전략 핵 잠수함, 말씀하신 대로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의 전략 잠수함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네. 이거 전술핵을 좀 갖다 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의 핵 관련 정책은 두 개의 갈래거든요.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적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는 이 억제의 한 파트가 있다면 한 부분은 이 핵 무기를 확산하지 않도록 막는
비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비확산과 핵 억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전술핵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은 사실 91년 이전은 우리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도 철수하고 전 세계 전술핵을 대폭 축소하는 네. 그런 조치들 그동안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가 추구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핵이 없는 지구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억제하는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억제 효과는 살리고 비핵화는 이루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 배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효과로서 이 핵탄두를 직접 발사할 수 있는 뭐 200발 이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잠수함, 네. 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또 수시로 그렇게 해서 가시성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전술핵이 없다 하더라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게 더 효과가 높으냐 하는 것은 그걸 막 김정은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네. 다르겠습니다만 그 평가가 좀 엇갈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한층 강화된 조치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미의 목표라고 한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북한 정권 자체가 종말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텐데 이번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정권의 종말,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나토가 핵을 공유하고 있지만 나토의 전술핵을 배치하고는 있으나 사실 최종 그 핵의 소유권과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협의 그룹을 만들고 자산의 수시, 상습, 이적, 정례적 배치를 합의했지만 사실 이 북한 정권의 종말과 관련된 얘기는 미국에서 이미 발간된 핵 검토 보고서에 이미 네. 명문화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이 작년 11월에 워싱턴에서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를 하고 네. 그래서 오스틴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핵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 말로 한 것도 못지않은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넘어설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새벽 시간이었죠. 자정을 넘겨서 이제 생방송이 나왔는데 의회 연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는데 이 미의회,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정말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정파를 넘어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박수를 치고 기립해서 정말 이 성원을 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가치를 함께하고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가겠다. 미래로 행동하는 동맹으로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서로 맨날 싸우지만 거기서는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이때 당시 레이건이 말한 그 선과 지금의 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의 이 언급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핵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수시로 김정은은 서울이 핵 타격의 목표다. 우리의 주요 기지가 타격의 대상이다라고 수시로 우리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 선을 넘으면 당신도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상하원 연설을 마친 이후에는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펜타곤 군 지휘통제센터를 순시했고 또 여기서 미군의 전략 감시 위기 대응 체계를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한미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이 한미 동맹 물론 이제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것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동맹이고 세계 많은 이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은 한미 동맹뿐입니다.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세계 최고의 동맹이고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대통령, 이게 최고의사결정기구죠. NCM이라고 그러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 협의에 따라서 이 지침이 양국 국방장관에게 내려오고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에게,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경의를 표하듯이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펜타곤에 방문해서 오스틴 장관, 합참의장,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 다 토의를 해서 영접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NMCC라고요. 군 지휘통제센터를 방문을 해서 그 지휘통제센터에서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이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군 지휘통제, 다시 말하면 컨트롤 센터를 직접 한국 대통령이 가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한미 대통령이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 지침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한미가 함께 그것을 강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준 것이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NMCC뿐만 아니라 다르파라고 하는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네. 방문했는데 여기는 뭐 GPS라든지 스텔스라든지 AI라든지 첨단 기술을 이 국방력에 접목시키는 선도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방문해서 함께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핵탄두를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첨단 무기는요. 핵 역량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료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반응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권의 종말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는 속내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반응을 반드시 내놓으리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방문이 다 끝나지 않았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 나왔고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 우리 대통령의 미 펜타곤 방문이 있었고요. 네. 이제 곧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실 텐데 우리 대통령은 결국 이 내용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서 아마 북한이 메시지를 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응,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액션 그런 것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북한이 25일이 북한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기념일이고 또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해서 뭔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발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4월 중에 정찰 위성 준비,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라고 그런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다면 혹시 이 기간에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뭔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조용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좀 더 좋은 시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 하나는 물리적으로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쏘았는데 그게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면 네. 이건 사실은 안소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이 준비된 기일에 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위원회도 구성을 시키고 계획된 기일에 쏘라면 그 계획된 기일이라는 게 4월이었는지 아니면 그 뒤였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이번 한미 정상 합의로 인해서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다. 또 확장 억지력이 한반도에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 70년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 한미가 지금의 동맹 이제까지 70년, 앞으로의 70년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한 미래를 향한 동맹으로 이번에 한층 격상시키는 그런 이 상황들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됐는데 이걸 가장 불편하게 보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중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좀 이간시키고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내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중국인데 오히려 한국은 중국의 부당한 조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고 네.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또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의 반응을 보면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절제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에 타 죽는다 네. 같은 그런 표현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으로서도 한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중국, 러시아라든지 주변 국가와의 소통 이런 노력을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